안녕하십니까? 네, 물질 추출론. 오늘은 11주차 3차 시에 해당이 되네요. 11주차 3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주차에는 실제 우리 물질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리 방법을 갖다 이제 쓰는데, 우리 11주차에서는 특히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갖다 이용한 물질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우리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앞서서 한번 잠깐 살펴봤었지만, 과일, 이제 배를 갖다 이용을 해서 뱃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분리를 하고, 또 그 분리된 그 알부틴을 갖다 어떻게 이제 정제를 하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분리하고 정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예비 실험의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물질들이 과연 들어있는지, 또는 그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선 살펴보기 위한 기본 실험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나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걔네들만 따로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에는 이 분리하는 양이라든가 또 이 분리 메커니즘,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유용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분리하는데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관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리 기법 또는 분석 기법들이 어떠한 시료 물질을 갖다가 정지상을 갖다가 이동상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정지상과 이동상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그리고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특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료 물질들이 성분별로, 그죠? 시료 물질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이제 분리하게 되는데, 앞에서는 이러한 정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여러 가지, 그죠? 종이 그 자체가 이제 됐었고, 또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즉 TLC에서는 이 전개판이 얇은 층으로 되어 있는 방막으로 고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얇은 판이 이제 활용이 됐었던 건데요. 여기서는 정지상이라고 하는 고정층이 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 모양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 관 속에 우리 분말, 고체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를 다루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관에 어떠한 고체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유형의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해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이제 고정사항으로는 보통 이제 특정 물질,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혼합물 중에서의 그런 특정 성분, 이런 것들의 특성에 맞게 그 관에 채워지는 고체
물질들이 다양하게 이제 되는데요. 그 고체 입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고체 입자 자체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 고체 입자에다가 어떤 이제 특정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액체를 갖다 코팅한 그러한 유형의 고체 입자가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고체 입자들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관 속에, 그렇죠? 관 속에다가 관의 윗부분에 이제 우리가 실효물질, 예,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실험물질을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리고 이동상을 갖다 위에서부터 쭉 흘려주게 되면은 이 시료 물질들이 이동상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그 관 안에 채워져 있는 고체 입자들, 즉 고정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쭉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이러한 그 시료 물질이 시간당 이렇게 쭉 통과해가는 그러한 이제 관응을 이동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성분들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관에 채워져 있는 그 칼럼 안에 채워져 있는 고체 입자, 즉 고정층을 이루고 있는 고체 입자들은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 시간에도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살짝 다루었었지만,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그 막을 갖다가 이루는 고체 입자들도 보면은 실리카겔이라든가 알루미나라든가 또 산화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활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제 고체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활성 베토나든가 또 활성 알루미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동상 시료 물질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끌고서 고체 입자층, 고정층을 갖다 이제 통과해 나가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이동상, 즉 용매로 활용이 되는 것들은 헥산이라든가 에틸 아세테이트 또는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 또는 에테르, 메틸렌 클로라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용매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수성용 어떤 이제 그 사인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용매를 갖다가 물로 사용했었던 그러한 이제 그 영상들을 갖다가 관찰하게 됐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동상은 목적하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 어떠한 종류들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극성이냐 아니면 비극성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때 사용이 되는 용매 종류들을 이제 달리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는 뭐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 있지만은, 예,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 물질을 갖다 이렇게 채우고 위에서 쭉 용매를 갖다 계속 흘리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흘리게 되면은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띠의 형태로, 그쵸? 용매의 흐름과 같이 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유형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빨간 색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성분들의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조금 뜸해져서 그 중간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용매만 쭉 나오다가 또 뒤늦게 이제 분리가 돼 나오는 이제 파란색이 분리가 되는 뭐 이러한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 물질들, 즉 생물 자원으로부터 목적하는 물질을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혹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 조금 더 대량으로 분리를 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들이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친환경적인 분리라든가 또 그러한 이제 정제 공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상이 쭉 관을 갖다 통해 가지고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동상인 그 용매를 갖다 다시 회수를 해서 그래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요소들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즉 용매를 갖다 다시 회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분리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그 최종 생성물을 갖다 정제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전처리 공정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공정이 바로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관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이제 천연 물질로부터 혹은 생물 자원으로부터 유용한 그런 이제 성분을 갖다 이제 분리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분리 기법들을 갖다 우리 이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었지만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생 물질을 갖다 생산한 다음에 그 항생 물질을 갖다 분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천연물로부터 또는 생물 자원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 이제 그런 기법이 될 텐데요. 거기에는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심 분리 기법이죠. 원심 분리를 통해서 밀도 차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목적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는 기법으로 제일 먼저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그 공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왼쪽에 이제 두 번째가 막분리죠. 앞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막분리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원하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관을 통해서 혹은 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심층 여과를 통해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갖다가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림이. 그래서 잘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그림을 갖다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용매 추출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목적하는 그런 성분들을 갖다 용매 추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액체 혼합물 속에서 어떤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제3의 용매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용매에다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목적 성분을 갖다가 녹여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용매 추출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운데 있는 오른쪽 가운데 있는 것이 저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래서 시료를 갖다 맨 위에다가 주입을 하고 이동상을 갖다가 흘렸을 때 이 시료가 이동상과 같이 고정상을 갖다 빠져나가면서 성분별로 분배 특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친화력이라든가 흡착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분리된 물질을 갖다가 이제 순수한 그런 이제 물질로 얻기 위해서 맨 밑에 있는 것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건 이제 스프레이 드라잉이라고 해서 건조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자료를 보시면은 아주 글씨가 이제 작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분리 공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함량을 포함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얻을 수 있는지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을 갖다 이제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하는 그런 단계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있는 것이 이를테면 이제
고체 혼합물로부터 우리가 용매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 용매에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분리해내는 침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침출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매에 이제 어떤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가 고체 혼합물, 즉 천연물질로부터 이제 분리를 해냈다면 그 용매에 포함되어 있는 혼합 용액 상태에 있는 목적하는 성분을 이번에는 다시 또 추출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추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농축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흡착을 통해서 또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침전이라든가 이런 기법들, 침전도 1차 침전, 2차 침전 뭐 이런 방식을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크로마토그래피법을 통해서 그 성분들을 갖다 점점 농축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안에 이제 관에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그 안에 있는 이제 분리관 안에 실리카를 갖다 채운 그런 형태에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훨씬 더 고농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여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분리 및 정제 단계별 크로마토그램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 그 성분들이 어떠한 피크를 갖다 나타내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크로마토그램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이제 과정들은 또 다른 형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예를 들어서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기 맨 왼쪽에 발효액으로부터 원심 분리와 그리고 감압 증발, 즉 진공 증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분리를 갖다 통해서, 상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증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열을 갖다 가하거나 함으로써 이제 상이 이제 변하면서, 그쵸? 상의 변화 과정에 따라서 농축이 되고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든가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 관 속에다가 실리카를 채운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 좀 더 농축을 하고 분리 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드린 것이죠. 이때 이제 용매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1,3-프로판 디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용매를 갖다 이제 사용하고, 이 용매는 다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 갖다 우리가 전부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관 크로마토그래피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 물질을 갖다 분리해서 그래서 원하는 그런 목적하는 성분을 갖다가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실게요. 이번 유기화학 실험 기초편에서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준비물입니다. 다양한 준비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컬럼관을 실리카젤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컬럼관은 앞면과 옆면에서 보았을 때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컬럼관 밑에는 긴 삼각 플라스크를 두어 흘려주는 전기 용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당한 실리카젤의 양은 분리하고자 하는 식유 무게의 약 30에서 5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른 실리카제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약 2배 정도 부피의 전개 용매를 붓습니다. 이것을 잘 흔들어 슬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 실리카겔 안에다가 전개 용매, 컬럼관의 잠금 이동상의 꼭지가 닫혀있는 것을 용매를 갖다 확인하고 집어넣죠. 빨대기를 이용해 실리카제 슬러리를 잘 개어 컬럼관에 한 번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이렇게 부어진 주입을 실리카젤이 합니다. 컬럼관 부피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컬럼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남은 실리카젤은 최소량의 전개 용매를 더 넣어 컬럼관에 붓습니다. 사용한 용매의 부피가 컬럼관의 부피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관에 실리카젤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컬럼관 위에 용매 저장 장치를 꽂고 클립을 끼워 이음새가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깔때기를 통해 용매 저장 장치의 절반 정도로 전개 용매를 채웁니다. 전개 용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컬럼관의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이후 성기게 채워진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용매 저장 장치 위에 공기압 주입 장치를 설치하여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전개 용매를 밀어낼 때에는 공기압을 천천히 올리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압력이 세면 장치의 이음새가 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으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또한 전개 용매가 절대 실리카젤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실리카젤의 보니까 표면에서부터 약 1cm 정도의 용매가 남았을 때 압력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전개 용매가 더 새어나가지 않도록 잠금 꼭지를 닫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용매 저장 장치를 제거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인한 혼합물의 분리 정도는 실리카젤 표면의 수평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탄력 있고 가벼운 물체를 이용하여 컬럼관을 살살 쳐서 실리카젤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컬럼관이 기울어지면 시료 혼합물의 분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수평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고정층인 실리카젤을 이제 전부 채운 수평이 된 그런 실리카젤 형태죠. 표면에 모래를 약 0.5cm 정도 높이로 고르게 펴줍니다. 모래는 시료를 실리카젤에 올릴 때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완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컬럼관 내부 벽에 실리카젤이나 모래가 묻어 있다면 소량의 전개 용매를 사용해 내벽을 씻어내려 줍니다. 이제 비로소 남아있는 이제 전기 고정층이 용매를 흘리기 어느 정도 시작하여 이제 모래 표면이 만들어진 거죠. 마르고 실리카젤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개 용매가 내려왔을 때 잠금 꼭지를 닫아 실리카젤을 채우는 과정을 마칩니다.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채워 컬럼관 내부의 충전이 완료되면 분리가 필요한 시료 혼합물을 실리카젤 위 표면에 올려줍니다. 이제 실험 준비가 끝나서 진한 액체 시료를 시료의 갖다가 이제 경우에는 주입하게 됩니다. 약간의 전개 용매로 묽혀주고 고체 시료는 최소한의 전개 용매로 녹여 준비합니다. 이 시료 혼합물 용액을 피펫을 이용해 실리카젤 표면에 천천히 흘려줍니다. 실리카젤의 수평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반드시 내부 벽을 따라 흘려야 하며 모든 시료 혼합물 용액이 실리카젤 표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내부 벽을 따라 천천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크에 남은 혼합물이 있다면 최소한의 전개 용매로 충분히 녹여내어 옮겨 넣습니다. 이때 올려놓은 혼합물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료 혼합물 용액을 실리카겔 표면에 모두 옮겨 넣은 후 이 용액층이 실리카겔에 스며들 정도로만 공기압을 잠깐 가해줍니다. 실리카겔 표면에 모두 흡수되면 담금 꼭지를 닫습니다. 피펫을 사용하여 약 5cm 정도 높이의 전개 용매를 컬럼관에 넣고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컬럼관 내부 벽을 따라 전개 용매를 흘려서 실리카겔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용매가 내려오면서 천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시료를 이 동상을 흘리면서 이제 전개를 하게 되죠. 용매가 다 내려오면 전개 용매를 다시 5cm 이상의 높이가 될 때까지 피펫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충분한 높이의 전개 용매가 쌓이면 용매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이것의 절반 정도까지 전개 용매를 부어줍니다. 네, 천천히 부어서 실리카겔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동상을 흘려주게 되는 거죠. 연결하고 압력을 서서히 올려 시료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전기 용매를 계속 흘려주어 시료가 나올 때가 되면 닫히고 있던 삼각 플라스크와 시험관을 빠르게 교체해서 시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험관의 용액이 일정 부피가 채워지면 다음 시험관으로 교체하며 교체할 때 용액의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분별로 분리가 된 그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시료들을 받는 거예요. 차례대로. 받은 시험관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순서대로 시험관대에 꽂아두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 동상을 지속적으로 흘려주니까 실리카겔 그 표면 성분별로 이하로 절대 내려가지 분리가 돼서 않도록 나오죠. 주의하며 만약 전개 용매가 부족할 것 같다면 일시적으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용매를 다시 넣은 후에 전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이 동상을 시료 혼합 흘려주면 물을 이제 거의 담은 이제 후 시료가 공기압을 빼고 고정층을 잠금 통해서 꼭지를 이제 잠궈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크로마토그래피를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필터에서 전부 배운 PLC 방법을 통해 이제 원하는 컬럼 물질이 크로마토그래피의 들어있는 조작을 시험관들을 갖다 이제 찾을 하게 수 되면 있습니다. 각 용매를 성분별로 증류시켜 남은 물질의 무게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재고 있죠. 수종률을 계산하여 실험 노트에 기록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것처럼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료 물질을 용매인 이 동상을 통해 가지고 쭉 흘려 보내주면은 고정층을 갖다 통과하면서 성분별로 분리가 되고 그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계속 시료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료를 모으게 되는 거고, 바로 그 시료들은 이제 성분별로 분리가 된 그런 이제 시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공정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들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 중에서도 관 크로마토그래피, 즉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들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런 실험 영상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